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산벌이라고 그러죠. 토종벌 이제 산벌. 산벌을 산에다 이제 빈통을 갖다 놓고서 이제 벌이 들어가면 이제 그걸 받는 거죠. 그죠? 받고 또 그리고 대박통을 키우고 계신 분들이 왜 낭충이 대박포란 유난히 심한 것일까 하고 많이들 의문점도 가지고 하는데, 오늘은 그 문제를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해볼까 합니다. 되게 뭐 대박이 아니고 대박통이 아니더라도 되게 잘못하면 낭충이 심하거든요. 특히 분봉 작업 해놓은 이후에, 그래서 분봉이 나가서 산에서 들어간 벌이거나 또는 집에서 분봉 작업을 해놓은 것도 또 시간이 지나면 낭충이 심하게 오는 그런 경우가 많이들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요인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보통 우리가 보면은 자연분봉이죠. 이게 산벌 가장 많이 받는 시기는 보면은 대개 이제 4월 중순 이후서부터 5월, 6월까지이거든요. 그래서 또는 미니수술 이용해서 강제 분봉을 시키는 경우에도 그렇고 자간 낭충이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산벌 같은 경우에는 낭충이 더 심하게 오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거를 할 건데, 일단 질병이 심하게 오면 통과리를 못 한다든가 왕을 교체를 못 하고 그러면 소각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아깝죠, 그걸. 그죠? 근데 그 요인이 날짜 계산을 잘 해봐야 돼. 우리가 벌을 키우려면은 벌을 키우는 데 있어서 더하기 빼기를 잘 해야 되거든요. 즉 쉽게 얘기해서 날짜를 더해보기도 하고 날짜를 빼보기도 하고 이런 거 더하기 빼기를 참 잘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벌이 질병에 잘 안 걸리고 또는 채미를 많이 할 수 있고 꿀을 많이 딸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이 항상 고민이죠, 그게. 그래서 요거는 지난 23년도 한 4년 만에 충북농업기술원에서 9월 11일 날이죠. 그날 월요일 날 대면 교육을 했어요. 4년 만에 대면 교육했을 거예요. 그동안 비대면 교육으로 이렇게 하고 그랬더랬는데 이제 대면 교육을 하게 되는 그런 자리였죠. 상당히 반갑더라고요. 그동안 얼굴 못 뵙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는데, 그날은 서로 얼굴 대하고서 그렇게 하고서 질문도 하고 또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그래서 저도 좀 많이 배우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래요. 이 내용이 그거를 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형은 특히 이렇게 날짜 계산을 참 잘해야 돼요. 날짜 계산을 잘해서 해야 되는데, 자, 그럼 날짜 계산을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하는 거. 그러니까 요건 이제 산벌을 받았을 때의 이야기예요. 일부는 강제분봉에서도 이 방법이 지금들 많이 쓰고 있죠. 근데 산벌을 받았을 때는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그 방법을 한번 적용할 겁니다. 이 자료를 올리기 전에 산벌을 받을 때 대박통을 미니소초나 이런 걸 이용해서 통가리가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제가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것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리 계획하에 산벌을 받는 것도 이걸 통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미리 짜놓고서 이 산에다 이 대박통을 갖다 놓으면은 나중에 통과리 하기가 굉장히 쉬워지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 사전에 계획을 해가지고 그 방법대로 해서 대박을 산에다 갖다 놓으면 좋아요. 그래서 바로 대응도 낭충이 왔을 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미리 사전에 한번 이렇게 검토하시고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예시인데 날짜 계산을 해보는 거거든요. 첫째 이제 예를 든다면 4월 15일 날 산벌이 분봉을 나가가지고 내가 산에다 갖다 놓은 대박통에 들어간 날이에요. 1일차. 1일차죠. 그죠? 이제 예시를 하는 거니까 요 계산, 날짜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2일차가 되면 이제 벌들이 주변 정리를 해요. 1일차 4월 15일 날 들어가는 거죠. 이제 대박에. 예, 분봉이 나가 들어갔는데 2일차 되면 이제 그 벌들이 주변 정리를 싹 하는 거죠. 그죠? 이제 이 머금고 나갔던 꿀도 뱉어내야 되는 거고, 빨리 조수도 해야, 소방도 빨리 만들어가지고 산란도 해야 되고, 그런 거니까 먹이 비축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저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는데, 3일차가 되면 이제 뚜껑 이렇게 대박 뚜껑 이렇게 올려놓은 거에 조수를 시작을 해요. 주변 정리를 싹 해놓고서, 그러고서는, 먹이 비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4일차 이렇게 되면 먹이 다 이제 저장을 해놓고 이 정리를 싹 끝낸 거죠. 그러면 이제 조그맣게 집을 조금씩 지으면서 약 한 5일이나 일주일 정도가 되면은 산란을 준비해요. 이제 왜냐하면 밑으로 이 조소를 해서 내려가야 되니까 어느 정도 집도 지어야 되고, 그리고 꿀도 먹이도 저장해야 되는 거고, 화분도 저장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요렇게 이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6일차 조소를 계속 진행하죠. 7일차 되면은 일주일 정도가 되면 가장 빠른 산란이 시작돼요. 이제 여왕이 산란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알을 이렇게 몇 개씩 낳는다든가 여건 닿는 대로 이제 하고, 8일차가 되면 이제 조금씩 이제 정상적인 산란이 되죠. 그죠? 9일차 이제 하면은 산란에 이제 저기를 하는 거죠. 산란을 계속 하는 거예요. 10일차는 먹이 저장, 새끼 키우기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11일차 이때까지도 계속 15일차까지도 계속 이제 새끼 키우기 하고 먹이를 비축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쭉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벌은 한참 이렇게 이 유밀기에는 서양종도 그렇고 동양종도 그렇고 수명이 길지가 않아요. 한 50일에서 60일을 살아야 돼. 60일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이미 1일차 여기 들어올 때에 거기에 따라온 벌들 중에는 이미 20일이나 30일 이상 살았던 벌들이 있어요. 태어난 30일 전에 태어난 이런 벌들이 유봉하고 함께 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날짜가 되면은 자꾸 숫자가 줄어들어요. 근데 아직은 우리가 일벌이 태어나는 건 22일 만에 출방을 하잖아. 그죠? 그 기간이 되기 전까지는 세력이 더 늘어나지는 않아. 세력이 오히려 자꾸 줄어드는 거죠. 벌 숫자로는. 근데 빠른 경우에 7일차에서 약 열흘 요 사이에 이제 산란이 시작되는데 산란도 많지가 않아. 작은 숫자, 하루에 50매, 산란 알을 50개도 낳고 100개도 낳고 이렇게 많이 못 낳아. 여건이 안 되니까 아직 집도 제대로 안 지었고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쭉 된다고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30일차 됐는데 이날 7일차 되는 날 산란을 한 게 있다면은 30일차 되는 날 여기에 만약에 7일차에서 100개의 산란을 했다면 30일차가 되면은 어때요? 첫 출방이 되는 거예요. 세력이 이제 늘어날 시점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따라온 벌들 중에서 분봉 나서 따라온 벌들 중에서는 이때에 가서 이미 이 출방하는 숫자보다 죽은 벌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숫자가. 그럼 세력이 자꾸 감퇴가 되는 거죠. 그죠? 그걸 이제 봄 되거나 이러면 춘감 현상이니 하감, 추감, 이렇게 우리가 저기를 각 계절 앞에 붙여가지고 감소 현상이 보이는 걸 우리가 그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그런 감소 현상이 있어요. 근데 날짜를 쭉 계산해 보면 여기 30일차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미 출방이 40일, 50일 돼서 따라 나온 벌들, 일벌들을 함께 나와서 이 벌들은 이때 가면은 많이 없어진 거예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오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세력이 이제 그 서서히 이제 출방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쭉 해가지고. 근데 출방하는 벌보다 죽는 벌이 많으면 세력 감소가 와서 낭충이 오기 시작을 해요. 즉, 다시 한번 더, 요거를 이제 이 다른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이제 그 아까 앞에 설명해 했던 게 이런 현상이 이 현상을 왜 그러냐면 터울이라고 그래요. 터울. 우리가 생각하면은 터울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됐을 때에 터울이 작아야 되는 거거든요. 즉 쉽게 얘기해서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죠? 이미 부모님이 즉 쉽게 얘기해서 이제 부모를 예를 든다면 부모님이 20대에 결혼을 하셨어. 근데 뭐 22살에 결혼을 하셨는데 그럼 23살에 첫 아기를 출산을 하셨어. 근데 쉬운둥이라고 그러잖아. 그죠? 쉬운둥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50에 아기를 하나 낳았어. 그러면 첫째하고 막내하고의 터울이 얼마나 될까요? 약 한 30년? 30년 가까이 터울이 지잖아. 그죠?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터울이 없어야 되는데 터울이 너무 심각하게 오는 거죠. 그죠? 그걸 터울이라고 그러는 건데 나이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벌이 뭔 나이가 있냐? 아니죠. 60일 정도 산다면은 60세까지 산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그죠? 벌은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한다면 60세. 근데 태어나는 이 새로 태어나는 벌이 터울이 작아야 되는데 터울이 많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공백이 생기는 거죠. 즉 쉽게 얘기해서 100명의 직원을 둬야 되는데 있는데 100명의 직원 중에서 내일 가가지고 10명이 정년으로 퇴사를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증원을 못 해주게 되면은 생산성에 문제가 따르는 거죠. 그죠? 그 다음날 또 가가지고 또 10명이 정년퇴직을 하거나 뭐 어떤 요인으로 인해서 이 사고나 이런 걸 해서 출근을 못 해. 근데 그거를 메꿔줄 예비 인력이 없다. 아니면 채워주지를 못한다. 그러면 생산성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 벌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터울이 작아야만이 꾸준하게 세력도 늘어나고 생산성도 되고 또 청소나 이런 것도 잘해가 병이 안 오는데 이거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터울에 이 벌에서는 이 터울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날짜, 하루. 벌은 하루가 1년이라고 보면 돼. 사람 60세까지 산다. 이렇게 하면 벌도 60세, 60일이면 60세예요. 예? 근데 터울이 심하다. 예? 마지가 태어난 게 하고 마지하고 막내하고 약 30년 차이가 난다면 심각한 결과가 오는 거죠. 그죠? 예. 아까 예를 생산 공장에서도 예를 들었지만은 그런 심각한 결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오는 거예요. 한번 더 살펴볼까요? 그럼 이런 결과가 오는 거예요. 분봉 직후에 세력이 5일로 15일에 이렇게 쭉 30일 하면은 세력이 서서히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게 되죠. 그죠? 그러면은 볼까요? 정상산란을 여기서 했다면은, 예? 여기서 했다면은 이렇게 저기가 치고 올라가죠. 치고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할 저기가 없잖아. 그죠? 근데 강제분봉에서는 이 시점에서 충봉판을 바꿔치기를 해주거든요. 먼저 분봉할 때에 나눠놨던 서벌, 거기 있는 벌들이 다 터져 나오고 나면은 먼저 세력 좋은 데 있는 거를 해가 서로 바꿔치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세력을 터울을 없애기 위해서 그럼 세력이 다시 쭉 뻗어나가고 이런 저기가 되는데 분봉 이 자연 분봉 나가서 산벌이 했을 경우에는 그런 저기를 할 수 없잖아, 작업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때서부터 30일 정도 앞에서 봤듯이 30일 정도 됐을 때에 첫 산란한 게 출방을 하게 되면은 서서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계속 잘 치고 올라가면 되는데 못 치고 올라가 이렇게. 왜? 여건이 안 맞아가지고 빨리 신속한 산란이 이루어지거나 이거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력이 자꾸 떨어지게 되는 거죠. 떨어져서 조금씩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같이 함께 나왔던 분봉군하고 그 벌하고 새로 출방하는 저기하고에 빨리 늘어나야 되는데 못 늘어나게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질병이 오게 되고 낭충이 오는 거죠. 그런데다가 봄에 이 나간 게 자연분봉 나갔을 때는 구황인 경우가 많고 그런 거니까 질병이 오는 거예요. 낭충이 오는 거야. 근데 이거를 신속하게 이때쯤 강제분봉했을 때 마냥 시켰을 때 마냥 이때쯤 다른 동영상에도 제가 그 미니소초나 이런 걸 이용해서 하게 하는 걸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다가 한번 빨리 신속하게 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이거를 내가 가지고 있는 벌이 있는 데에서 한번 미니소초나 이런 걸 미리 준비를 하는 거죠. 그죠? 미리 이렇게 길러 있는 걸 빨리 신속하게 자꾸 교체를 해주는 거예요. 세력을 보태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세력을 보태주기를 하면은 터울이 없어지는 거죠. 터울을 자꾸 줄여주는 거죠. 그러면은 세력이 훅 늘어나기 시작하죠. 그럼 질병이 안 오는데 이게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못하다 보니까 세력이 자꾸 떨어지는 결과가 와. 감소 현상이 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이 이 4월 15일 넘어서서 하면은 유밀기거든요. 토종벌한테는 꿀이 많이 들어오는 시기가 온 거예요. 꽃들이 많이 야생화가 많이 피니까 그러면은 수명이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수명이. 그래서 죽는 벌들이 많아. 그럼 어느 날 이 저기를 보면은 우리가 강제분봉 시켰을 때는 요 시점에서 먼저 분봉 작업했을 때 끼워줬던 섭을 빼버리고 다른 세력 좋은 데에서 봉충판을 바꿔치기 해주거든요. 그래서 터울을 없애버리는 거거든요. 출방하는 걸 빨리. 그러니까 신왕이 나와서 산란해서 나올 때를 기다리지 않고 다른 왕이 산란해서 키우고 있는 거를 바꿔치기를 해줘 버리는 거죠. 그죠? 바꿔치기를 해주면은 산란 저기 한 게 계속 벌은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신왕은 산란을 하고 산란이 조금씩밖에 못할지라도 이미 다른 데에서 다른 왕이 한 거를 바꿔치기를 해주게 되니까 이렇게 세력이 쭉 올라가는데 이게 적당하지 못하면은 이 경우에는 30일 돼서 나온 건 세력이 웬만했을 때는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받쳐주는데 그러지 못한 저기에선 이렇게 산란도 늦고 모든 이 저기가 제대로 아기가 안 맞아 들어가면은 낭충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쭉 빨간 선은 요건 기존 분봉할 때 나온 세력이고 녹색은 요게 정상 저기를 해서 요건 바꿔치기, 요거는 정상 제대로 된 저기에서 올라가는 거고, 이거는 좀 늦어진 거죠. 산란이나 이런 게.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요 시점이 되면은 낭충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막는 방법은 터울을 줄이면 돼요. 예, 터울. 그리고 터울을 줄이는 것도 저기 하지만은 질병이 오면 압축을 시켜야 되는데 압축을 참 시키지를 않아요. 잘. 이 그림은 뭔 얘기냐면은 압축이 실질적으로 계량통에서는 계량 소초를 넣었다 뺐다 해갖고 압축도 되고 이러는데 대박통에서는 그게 어렵거든요. 이 대박 한 칸이 계량통에서 계량 소초 2장, 슥장하고 맞먹는 거예요. 근데 이 큰 거를 이렇게 올려준다고요. 그러면은 공간도 너무 넓게 차지하고 있고 세력이 빨리 저기가 안 되고 그러면은 자꾸 문제가 생겨. 이 안에 이 보온의 효과를 감소되는 거죠. 왜냐하면 4월 달이나 이때쯤 날이 썰렁하거든요. 근데 이게 보온 저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밖에서 보온을 아무리 해줘도 안 돼요. 잘 안 돼. 충족이 안 돼. 근데 이 안에 34, 5도가 돼야 되는데 육아 온도가 그거를 못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못 데워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거를 큰 거를 이렇게 한 칸, 어떤 건 3칸씩 올려놓고 하잖아. 그죠? 그러면 이 안에 온도를 다 데워야 되거든요. 안에 공간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힘이 든 거죠. 힘이 부딪히는 거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방에 예전에 우리 어릴 때 군불 뗀다고 그러죠. 그죠? 군불. 아무 저기 없이 방만 따뜻하게 데피기 위해서 군불을 뗀다고 그러는데 방이 넓으면 군불을 더 많이 떼야 돼.
그 방이 작으면은 좁으면은 군불을 작게 떼도 돼. 그 원리하고 같은 거거든요. 벌은 온도 저기를 잘 유지해 줘야 돼. 근데 처음서부터 3칸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러면은 관리가 안 되니까 병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올릴 때 1칸만 올리는 거예요. 대박 1칸만. 벌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공간이 좁아지잖아. 그죠? 공간이 좁으니까 이 좁은 공간을 열을 내서 데피는 거는 작은 세력 갖고도 되거든요. 근데 처음에 3칸을 올려놔가지고 문제가 생겨. 근데 미니 소출 쓰면 어쩔 수 없이 3칸을 올려야 되는 건데 그건 강제 분봉을 시켰을 때 그때는 미니 소출을 이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력을 웬만하게 붙여주니까 가능하고 이 격리판도 대주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이 작업을 하니까 좁은 공간만 저기를 해도 충분히 열을 저기 보온 효과를 노리는데 산에 갖다 놓거나 그냥 격리판 안 되고 그냥 자연 그대로 저기 하게 되면은 이게 보온 저기가 좀 어렵게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처음엔 1칸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파 칸수를 최대한 그리고 먹이를 공급을 이런 경우에도 자연적에 했을 때 이 밑에 받침대에다가 사양 저기를 작게 넣어주던가 화분떡도 넣어주고 해가지고 빨리 크게 그리고 밖에 나가서 물고 오는 것보다 안에 있는 거를 이용해서 그 벌을 덜 움직이게 하면은 벌 수명을 늘려줄 수 있는 거거든. 벌은 움직인 만큼 수명이 짧아지니까 덜 움직이게 만들고 수명을 더 조금이라도 더 길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 하루라도 더 살게 해주는 게 나한테 득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보면은 요 다음 가운데 그림을 보면 이렇게 벌들이 집을 이 받침대 있는데 밑에 그 바닥이 달랑말랑할 때까지 내려올 때 기다리는 거예요. 그랬다가 1칸을 더 올려주는 거지. 칸수를 이렇게 칸수를 하나를 더 늘려주는 거지. 그럼 여기서 요만큼 내려와 있겠죠, 그죠? 그럼 또 다시 요만큼 내려오고 칸수를 급하게 올린다고 좋은 게 아니거든요. 결국은 칸수를 자꾸 올리려고 그러는 건 뭔 저기를 하려냐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거든. 야, 내 건 3칸, 4칸 올라갔어. 이거 자랑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자랑하는 거는 나한테 도움이 안 돼요. 나한테 저기 하는 돈을 내가 토종꿀을 해가지고 돈을 얼마를 벌었나 하는 걸 자랑을 해야 되는 거지. 칸수 많이 올리고 이거 높게 쌌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잖아. 그죠? 나중에 꿀도 못 뜨고 돈도 못 벌었으면은 그 아무리 칸수를 많이 올려도 소용없는 거거든. 오직 벌을 제대로 잘 키워가지고 꿀을 많이 뜨거나 이렇게 채미를 해서 내가 소득을 많이 올렸을 때에 자랑을 해야지 제대로 된 자랑이지. 칸수 잔뜩 7, 8칸 올렸는데 가을에 가가지고 꿀 그렇게 높게 쌌으니까 꿀 많이 떴겠네. 그러면은 아이 못 떴어. 소충 피해 몸 피해 이렇게 저기 변명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그럼 그 사람 돌아서서 그러죠. 맨날 벌 잘 키운다고 그러더니만은 이거 돈도 못 벌면서 벌을 왜 자꾸 키워 그러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죠. 칸수 올리는 게 내가 실용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나한테 득이 되는 소득이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칸 올리는 것도 신중하게 아주 꽉꽉 찼을 때 더 이상 얘가 밑에까지 쭉 내려와가지고 더 이상 집질 공간이 없을 때 올려주는 거야, 하나. 예, 그러면은 요 칸에서 이거를 올려주면 요렇게 짓겠죠. 그죠? 요렇게 짓겠죠. 금방 훅 씌어요. 세력이 강하면은 요거 한 5일 만이면 밑에 다시 받침대 있는 데를 이만큼 내려와요. 이렇게 쭉 내려오거든요. 그럼 그때 또 한 칸 올려주는 거야. 그래서 해야지 세력이 이게 늦어지더라도 이 상태에서 이게 늦어지더라도 어느 때를 기다렸다 올리면 이 집을 굉장히 빨리 짓거든요. 그리고 활발해지거든. 그러니까 어떤 시점을 기다리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면은 병도 안 오고 채밀도 많이 하고 그렇게 되는 것 자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예. 그래서 이제 대빵 문제 이 해결에 대안은 뭐냐 하면은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도 제가 올려드린 게 있는데 산에다가 이거를 대빵을 갖다 놓을 때에는 미리 미니 소초를 끼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가 조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거예요.
다른 동영상 제가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 짓는다고. 그러면 자연적으로 짓는 거죠. 예? 그러고 나서 미니 소초 붙여주고 이렇게 하면은 벌이 꽉 차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거 보태주기, 다른 내가 벌통을 가지고 있다면은 거기에 있는 미니 소초를 얘하고 바꿔주면은 터울을 줄일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미리 그런 거를 산에 갖다 벌통 갖다 놓을 때에 그거를 미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벌이 들면은 산에다 두지 마시고 그냥 집 갖고 내려오세요. 어차피 벌이 거기까지 가나 내가 거기 가서 관리하는 거나 차이는 없어요. 뭐 그 산에 놓는다고 해서 반경 2km를 벌이 움직이는데 대한민국에 반경 2km 내에 민가 없고 동네 없는 곳이 없어요. 다 있어요. 다 그 민가도 있고 동네도 있고 마을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산에 갖다 놓는다고 민가 있는 쪽에 안 내려올까요? 다 내려와요. 그리고 2km 반경 내에 양봉 없는 데 없어요. 지금 다 있어. 그러니까 벌을 거기다 두는 거나 내 집 있는 데 갖다 놓는 거나 아무 차이가 없어요. 벌이 움직이는 건 반경 2km니까 4km잖아. 그죠? 예? 직경 4km 범위 있는 저기는 다 내 벌이 갈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미리 이런 거를 작업을 해가지고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만들어 놓고서 벌통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보태주기, 또 신앙 교체. 이게 이제 저기 하면 이런 상태가 되면 신앙을 교체해 줄 수 있어요. 신앙으로 교체하는 작업도 쉽잖아. 그죠? 뭐 그 편성왕대를 쓰는 것도 가능하고 아니면 왕대를 만들어서 유입해 주는 것도 좋고 어쨌든 이런 걸 왕을 교체해 주거나 이런 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터울 줄이기 하는 것도 굉장히 쉽게 할 수 있고 보태주기도 할 수 있고 이런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미리 그걸 하는 거죠. 벌이 없으면 꿀도 못 뜨는 거예요. 벌이 있어야 꿀이 뜬다고. 그래서 벌이 있다고 해도 현찮은 벌 가지고는 꿀 못 떠요. 세력이 짱짱해야 되거든. 세력이 강한 벌을 강하게 키워야 되거든. 그래야지 꿀도 많이 뜨고 하는 거지. 뭐 그냥 이 명색만 벌 한 통이고 세력도 약하고 그럼 뭘 갖고 꿀 뜨느냐고요. 그리고 벌이 없으면 꿀 못 뜨는 거예요. 벌이 있어야 꿀 뜨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참고해가지고 내가 벌을 키우는 목적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거든. 대개의 경우 이제 벌 구입하시려고 그러고 벌 배우려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벌을 왜 키우려고 그러세요? 그러면 그냥 취미 삼아 그러거든요. 취미 삼아라는 건 없는 거예요. 취미 삼아 좋죠. 그렇지만 꿀맛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취미 삼아 키우더라도 꿀맛은 봐야죠. 예? 꿀맛은 봐야지. 그래야지 취미 저기도 결과가 있는 거지. 뭐 돈만 쓰고 그냥 하려고 그렇게 벌 키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취미도 좋고 다 좋은데 어찌됐든 간에 수입이 생기고 수입은 내가 이거 꿀 저기 해가지고 돈은 팔아서 돈은 안 하더라도 지인들하고 나눠 먹고 친인척하고 나눠 먹더라도 꿀맛은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세력이 약해서는 꿀맛도 못 봐요. 명색만 그냥 맨날 하면은 토종꿀 키운다며 그럼 키워 그러면 그럼 토종꿀 어떻게 좀 맛 좀 보여줘 봐. 그런데 그러면은 꿀맛도 못 보여주면 무슨 저기냐고요. 그게 맨날 벌 키운다는 소문만 그냥 무성하게 내고 해면 7월 8월 되면은 걱정 마라 올해 8칸 올라가 있어 몇 칸 올려놨어 이거 자랑하거든요. 근데 가을에 가서 꿀 떴는데 토종꿀 봄 저게 여름에 7칸 8칸 올라가 있다더니 어떻게 꿀맛 좀 보는 거야? 볼 수 있는 거야? 왜 안 보여줘? 그러면은 꿀 없어 올해 흉년이라서 비가 많이 와서 이건 핑계인 거죠. 충분히 할 수 있는 저기가 되는데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왜? 괜히 쓸데없는 짓 하느라고. 꼭 보면은 가마솥에 장작불 떼서 보리밥 해야 보리밥이지 요새 압력밥솥에 전기 저기 꽂아가지고 하는 보리밥은 보리밥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왜 안 해요? 보리밥이에요.
같은 내가 밭에서 보리 이 농사 지어가지고, 촌에서 보리 농사 지어가지고, 그걸 꼭 가마솥 장작불 떼서 해야 보리밥인가요? 압력밥솥에 전기 꽂아서 해도 보리밥이에요. 똑같은 보리쌀이니까 맛있어요. 오히려 맛 더 좋아, 부드러운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히 그 고정관념 때문에, 고정관념 틀 때문에, 그리고 산에 갖다 저기 해야지.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계량통에서 뜬꿀하고 산에서 갖다 놓고 뜬꿀하고 꿀이 틀리다는 거야. 토종꿀이 틀리대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저기 하냐면은 이 젖소 농장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내가 물었어요. 그분한테 묻는 얘기가 유럽에서 키우는 젖소 우유하고 한국에서 똑같은 종인데 똑같은 젖소인데 한국에서 키운 젖소하고 우유 맛이 틀리냐고 그랬어요. 우유가 성분이 틀리냐. 근데 아니다 그거예요. 틀린 요인은 딱 한 가지뿐이에요. 거기서 먹이는 사료하고 한국에서 먹이는 사료하고 그게 틀리다면 약간의 성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주하고 있는 곳, 그곳에 꿀이 이 성분을 좌우하는 건 꽃이거든. 꽃이 꽃 피는 게 다 틀릴 수 있거든요. 어느 지역에서는 쉽게 얘기하면은 밤나무가 많이 꽃이 피고, 어떤 지역에서는 저기가 안 피는 곳도 있고, 여러 가지 저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게 따라서 꿀맛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은, 동양종하고 서양종하고는 꿀 자체 저기가 틀려요. 왜? 꿀 저장 위에서 생산해내는 저기가 성분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지. 동양종 저기는 똑같아요, 그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건데, 그걸 무조건 그냥, 같은 벌인데도 산에서 갖다 놓고 가고, 여기 집에서, 산이라고 해봐야, 내가 사는 곳에서 해봐야 2km 반경 안에 있는 거예요. 산에 갖다 놓은, 거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벌이 그까지 안 오냐고요. 나 있는 데까지. 2km, 직선 4km로 움직이는 애들인데, 다 오죠. 민가에 와서, 단물, 설탕물, 버리는 게 있으면 그것도가 빨아가고, 산에 있는 벌은 여기까지 안 내려오냐고. 내려와요. 내려서 빨아가. 또 내가 저게도 그 벌도 산에까지 다 돌아다녀. 안 다니는 데 없어. 근데도 불구하고, 성분이 틀리대. 계량통에서 키우는 꿀하고 대박통에서 따낸 꿀하고가 성분이 틀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잘못된 거거든요, 그거는요. 그죠? 예, 그러니까 좀 고정관념 바꾸시고, 꽃 피는 지역이 각 지역마다 꽃의 숫자가 틀려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쉽게 얘기해서 들판 있는 데에서는 밤꿀이나 이런 게 밤꽃이나 이런 게 숫자가 작아요. 근데 산악지방 같은 경우에는 밤꽃이 많이 피고 있어. 그러면 밤꽃 숫자가 틀렸잖아. 그죠? 그러니까 꿀맛이 틀려지는 거야, 이게. 그 성분 때문에 그런 거지. 이게 벌이 계량통에 키우고 대박통에 키웠다고 꿀의 성분이 틀려지는 건 아니에요. 잘못 알고 계신 상식이거든요. 예, 좀 안타까운 저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성이라고 우리가 서양종 꿀에 대한 것도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 동양종 토종꿀 한봉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게 꿀 성분하고도 차이가 많이 나요. 꿀 자체에서. 무슨 통에서 키우냐가 아니고 어느 지역에서 키웠냐가 아니고 거기서 뜬 꿀 자체, 동양종이 이 무롱 만들어낸 꿀하고 서양종이 한 꿀하고가 성분 자체가 틀리다 그 얘기예요. 예, 그런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꿀에 대한 것도 좀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경황판 이용해서 이렇게 여왕벌 찾는 방법, 대박에서 이제 찾는 거죠, 그죠? 예. 경황판이 보통 많이 쓰고들 있는데, 대박 밑에 이렇게 받침대 있는데 이렇게 경황판을 하나 대요. 그리고 대박을 이렇게 쭉 올려놓고서 퉁퉁퉁퉁 때리면, 이 통을 퉁퉁퉁퉁 때리면 벌이 밑으로 쭉 다 빠지죠.
그러는 과정에 교광판이 돼 있으니까 요황불이 못 빠져내려가. 밑으로 일벌들은 다 빠져내려가는데 저기는 못 빠져내려가.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거예요. 수포라고 요황볼만 요게 남는 거야. 일벌들은 밑으로 다 이제 몰려 쫓겨 내려가고. 그래서 벌을 찾기가 쉬워요. 교광판은 뭐 시중에서 구입도 가능하더라고요. 많이들 판매도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왕 찾는 거예요. 그래서 왕갈이 하거나 대박에서도 왕갈이 하거나 이게 충분히 가능해요. 왕을 찾아내면 되는 거니까. 그죠?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 환태통, 우리가 이거 환태통이죠. 보면 이렇게 물이 흐른 자국이 있고 뭐 이게 저기 하죠. 그죠? 이렇게 이게 개선을 해야 되거든. 환기구. 제가 얘기하는 건 이렇게 주지 말고 이것도 이렇게 두지 말고 이렇게 소문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도 소문 만들어서 장착할 수 있거든요. 다 이렇게 물이 이게 유밀기에 물이 많이 들어오면 벌이 열을 내요. 몸을 떨던가 해가지고 낮에는 탁 빠르다 저장해 놓고 밤에 몸을 떨던가 이래가 점유를 하는데 이게 환기구가 없으면은 벽에 결로 현상 때문에 밑으로 물이 줄줄줄줄 흘러.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말벌이 대들고 양봉도 대들고 토종벌도 그 도봉하러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기구를 만들어 놓으면은 이게 결로 현상이 안 생기거든 이게. 그래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 또 이렇게 환기구를 만들어 놓으면은 토종벌은 바람을 안으로 불어넣어. 양봉은 바람을 밑에 빼내는데 얘네들은 안으로 불어넣어. 그러면 바람이 안에서 갈 데가 없어. 여기서 바람을 불어넣으면 일로 빠져나오게 하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은 달달한 냄새가 여기에서 나. 그러면 말벌이나 양봉이 요런 데 가서 자꾸 어리대거든요. 여기서 단내가 나는데 들어갈 수는 없잖아. 망을 씌워놨으니까. 근데 일로 바람 불어넣으면 일로 빠져나오게. 그게 환기구. 그리고 이렇게 습이 많이 차면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질병이 와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뭐라고 그러죠? 이 쇠막대기 이렇게 들고서 수맥 찾는다고 그러죠? 수맥 찾는다는 분들이 어떻게 수맥을 왜 찾냐 하면은 우리가 사는 침대를 어느 방에 어디다 놓을 건가 잠잘 때 수맥 때문에 병이 온다고. 그러면서도 이 짐승 벌도 습이 차면은 병이 오는데 그거를 안 해. 생각을 안 해. 쾌적해야 되는 거거든. 쾌적하면 낭충도 안 와요. 그래서 보면 습도 배출한 환기구 이런 걸 만들어주고 관리가 좀 힘이 들어요. 이 압축도 해야 되고 아까 얘기한 터울을 줄이기 위해서는 교체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환태통도 바닥을 돌멩이 위에만 이래 올려놓을 게 아니고 대개 가보면 돌멩이 위에 우풍들팡한 데 올려놓으면 벌들이 사방 아무 데나 다 들어가. 그럼 양봉이 들어가서 난리 뒤집어지죠. 제가 제 봉장을 한번 동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릴 건데 보통 양봉 한 200여 통 있는 데다가 1봉장이 이제 양봉 메인 봉장이고 2봉장이 토종벌 메인 봉장이고 이제 3봉장도 있고 그런데 세 군데 있는데 1봉장에 토종벌도 있어요. 같이 한 5, 6m 떨어져 있어요. 거기 토종벌도 놓는데 저는 도봉에 대한 걱정 안 해요. 안 해도 돼. 그렇게 쉽게 도봉 안 당해. 근데 동네에 양봉 때문에 토종벌 못 키우겠다는 분들이 아주 많거든요. 근데 조금 있으면 10월 말경쯤 되면은 토종벌이 양봉, 도봉치로 가요. 다 뺏어와. 그렇다고요. 예. 그러니까 요런 환경을 좀 바꿔주고 그리고 질병 대안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사육 방법을 바꿔놓는 거죠. 그래서 앞부분에도 말씀드렸지만 벌이 없으면 꿀 못 떠는 거예요. 벌이 있어야 꿀 떠요. 그러면 내가 벌을 잘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 놓는 거죠. 문제가 되는 걸 개선해서 그게 그러지 않게 만들고 도봉도 안 당하게 만들고 이 안에 보온도 굉장히 35, 6도가 돼야 육아 온도가 되는데
보통 35, 6도 되면 우리 들어가면 땀 삐질삐질 흘려야 될 그 정도 환경이에요. 근데 그걸 등한시하고 있다. 온도에 대한 걸 무시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는 벌 못 키워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앞전에도 저기 했지만 결론은 그래요. 사육 방법을 개선하자 이거죠. 사육 방법을 개선해서 벌이 없으면 꿀도 없고 꿀이 없으면 수익도 없는 거예요. 100통을 내가 사육한다고 해서 이 자랑했는데 꿀을 하나도 못 뜬다면은 그건 한 통의 벌을 가지고 꿀을 한 대만 떴다면 한 대라도 뜰 수 있었다면은 100통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한 통 가지고 꿀 한 대 뜬 사람이 더 잘한 사람이에요. 가장 현명한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살펴보면 안 그러거든. 그러지 않는다고. 뭘 이렇게 높게 쌓아놓은 것만 자랑만 해. 자랑만 이거. 대박을 이렇게 여기다가 뭐 몇 칸 내가 이거 몇 칸을 올렸네 몇 칸을 올려놨네 이거 자랑만 하고 있다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랑하기 전에 꿀을 내가 많이 뜰 수 있는 방법을 찾아놔야죠. 그리고 바꿔야죠. 사육 방법을. 그렇게 해서 수익이 창출돼야죠. 수익이 창출 안 되면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쓸데없는 저기죠. 그냥 문어동이죠. 그냥 문어동. 돈 못 받고 노동하는 거죠. 개고생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대개의 사람들이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자꾸 자랑하는 것만 자랑하는 거 내가 벌 몇 통 토종벌 몇 통이 있어 뭐가 얼마가 있어 뭐가 얼마 이것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수익이 창출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죠. 잘못된 게 있다면 잘못된 걸 개선해야죠. 개선해서 나한테 수익이 창출될 수 있게 만드는 게 그게 진짜 벌 잘 키우는 사람이에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